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지금 바깥에는 비가 엄청 옵니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것 같고요. 지금 비 피해 없도록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우리 건강에도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될 텐데, 장마철이 되면 실은 가려움증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심해집니다. 그 이유는요, 저기압으로 인해서 동맥과 정맥 간의 압력 차가 줄어듭니다. 그때 혈류 속도가 떨어집니다. 혈류 속도 떨어질 때 심부 온도는 낮아지고요, 모공은 더 닫히고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가려움증은 더 심해지는, 일반적으로 염증성 질환, 모든 질환들이 더 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자분 중에 가려움증이 엄청 심한 분이 내원을 하셨습니다. 노인성 가려움증인데요. 이분은 왜 발생했는지, 아무리 여러 군데 병의원을 다녀도 치료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가려움증이 왜 발생했는지 모른다라면 정말 어렵습니다.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전국 유명한 곳은 다 다녀봤다고 하지만 치료가 잘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바로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말고 제가 항시 강조하고 있죠. 저의 동영상은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인체 물리학적인, 또 생화학적인, 유체 역학적인, 열역학적인 관점에서 이 병을 바라보고 있고 또 치료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해를 하시면서 시청해 주신다라면 또 본인이 앓고 있는, 또 주변 사람이 앓고 있는 그 질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해할 수도 있다, 또 치료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노인성 가려움증 또 케이스 스터디 하기 전에 항시 저의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의 이론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의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가장 이론의 핵심이죠. 바로 면역과 무병 장수론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포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이 원활해질 때 나의 심부 온도가 일정해질 수가 있죠. 항시 우리가 생명체가 건강한 생명 현상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심부 온도 항시 37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랬죠. 심부 온도 37도가 유지될 때 우리는 무병장수할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불사할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 심부 온도가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했죠? 항시 우리 심부 온도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의 온도보다도 높은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에너지는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항시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심부 온도는 이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심부 온도를 어떻게 해서든 급격하게 내리지 마시고 항시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심부 온도가 낮아진다라면 우리는 천명을 다할 수 있다,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심부 온도가 빨리 떨어지면 우리가 요절하게 된다. 요절한다는 의미는 질병에 빨리 노출이 돼서 죽음에 빨리 이르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심부 온도를 항시 37도를 유지해 보자라는 이론입니다. 자, 심부 온도라는 것은 측정할 수가는 없죠. 하지만 뇌를 포함한 오장 육부의 온도고 항시 37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상반되는 온도는 피부 온도입니다. 피부 온도란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말하고요.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가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체온의 항상성을 항시 유지하게 되죠. 그럴 때만 이 세포가 정상적인 생리 현상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는 내려간다.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는 측정할 수 없고 피부 온도는 항시 측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는 심부 온도가 장기간 내려갔을 때 우리가 다양한 질병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네 가지 생리적, 병리적 현상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부 온도의 상승입니다. 심부 혈관은 수축이 되고 피부 혈관은 확장이 되겠죠. 이때 다양한 모세혈관 확장증이라든지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피부의 발적, 홍조, 홍반, 자결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표면 장력의 약화와 응력의 강화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온도의 상승은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응력은 강해지고 조직 내부로 끌어당기는 표면 장력은 약해진다 그랬습니다. 이때 다양한 윤기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구진, 팽진,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 뾰루지, 맥관 부종 이런 현상들이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심부 온도가 낮으면 체열의 방출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손발 끝에서 모공이 닫히는 현상이 생깁니다. 모공이 닫힌 상태에서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이 방출이 안 되겠죠.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남녀 노소든 간에 우리가 가려움증은 모공이 닫혀서 발생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노인성 가려움증. 연세가 들면 들수록 심부 온도는 더 많이 내려가겠죠. 모공은 더 닫히고 그래서 연세가 들면 들수록 가려움증은 빈발해질 수 있다. 또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땀 분비의 감소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토피와 같이 땀이 적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국소 다한증이 많습니다.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손, 발바닥 이러한 쪽으로 피부 온도가 확 올라가게 되고 피부 온도의 상승은 기화열이 생기죠. 자, 기화가 되었다가 열이 식으면 액화가 되겠죠. 그때 다한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심한 악취가 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장기화될 때 우리가 질병에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 현상, 심부 온도의 저하는 바로 면역력의 저하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이 반드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시 우리는 심부 온도를 올려서 면역력을 높여줘야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할 때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자꾸 염증이 있다고, 피부 온도가 높다고,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강제적으로 억제를 시켜서 피부 온도는 낮아져서 정상은 완화될 수 있겠지만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질병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정상이 완화되었다고 좋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심부 온도는 바로 생명의 온도입니다.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심부 온도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그래서 저 이론에는 한약이든 양약이든 찬물이든 간에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마라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노인성 가려움증에 대한 사진을 보고 또 우리가 그분의 어떤 치료 경과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하고 또 근본적인 치료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인성 가려움증입니다. 이분은 47년생이고요, 남자. 자, 가려움증의 시작은 2001년도 3월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1년 지금 한 3, 4개월 되셨죠. 현 증상으로는 가려움증이 엄청 심하고요, 발적, 발진, 특히 이 사진과 같이 이 복부, 팔, 항문 위주로 심하다고 합니다. 막 긁어서 이렇게 피부에 손상이 지금 나 있는 상태고요. 또 여기 보면은 발갈한 이 발적 현상, 또 피부 온도가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붉어진 것은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간 걸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분 어떻게 치료해 왔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다 동네 피부과 가잖아요. 한 2개월 또 치료했는데 안 나으니까 뭐 영등포 유명 뭐 피부과에 갔다고 합니다. 또 3개월 치료했는데 또 낫지도 않는 거예요. 계속 가려움증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곳이든 간에 가려움증이 왜 발생했는지를 알려서 그 근본적인 치료를 했다라면 치료가 됐겠죠. 뭐 동네 병원이든 간에. 그런데 전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러한 약들은 뭐죠? 항히스타민 제제나 스테로이드 제제 쓰잖아요. 항히스타민 제제를 먹으면 바로 진정되는 거 알아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먹을 때는 진정이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려움증이 반복이 되거든요. 특히 뭐 낮보다는 밤에 또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뭐 밤이 되면 어떻게 뭐 귀신이 찾아왔나 할 정도로 그리고 밤에 더 심해지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낮보다 밤에 신분들은 더 내려가잖아요. 모공은 더 다치고. 그러면 열 방출은 더 안 되니까 밤에 더 심해지는 거죠. 자, 또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청주에 뭐 K 피부과라고 있답니다. 뭐 제가 뭐 구체적인 피부과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자, K 피부과입니다. 또 3개월 치료했대요. 뭐 연고도 받고 약약 처방도 받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이분은 뭐 지금 연세도 있고 면역도 자꾸 더 떨어지고 밥맛도 없고요. 체력도 자꾸 떨어지고 또 상계동 모 피부과에 또 갔대요. 지금까지는 이제 현재까지 지금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 잘 보시면 고혈압, 당뇨, 또 비타민 C, 특히 비타민 C를 좀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도 드시고 있고 비타민 C 건강보조식품도 드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이분은 또 수영을 5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저의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분은 치료가 안 됐느냐라는 이야기죠. 계속 가려움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가려움증은 모공이 닫혀서 생긴 거죠. 자, 그러면 모공을 열어주면 되는데 모공을 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심부온도는 올려줘야 돼요. 심부온도가. 오장육부의 기능이 원활해질 때 심부온도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면역력이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계속해서 심부온도, 피부온도 낮추는 약을 쓴 겁니다. 뭐 이해가 안 되시면 스테로이드 제제나 항히스타민 제제의 양리작용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부작용도 읽어보시면 그 약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가려움증이 유발돼요. 그럼 그 약은 왜 가려움증이 유발되었을까요? 바로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닫혀서 모공을 닫아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모공이 닫히면 열이 방출이 안 되니까 또 가려움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약물에 의한 가려움증이 2차, 3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약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도 심부온도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심부온도가 낮아져서 가려움증이 있을 때 또 병의원에 가서 항히스타민 제제나 스테로이드 약을 쓸 경우에는 약물에 의한 심부온도 저하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럼 심부온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하나 더 추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무한 반복의 악순환만 되고 치료는 안 되고 계속 악화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게 문제입니다. 자, 이분은 연세도 있는데 계속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약은 쓰고 가려움증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은 특징이 있습니다. 수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수영을 하는 순간 심부온도는 어떻게 돼요? 더 내려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티칭을 할 때 수영은 당분간 좀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움직여서 땀을 낼 수 있는 운동을 하시라라는 이야기죠. 자, 연세가 있기 때문에 뭐 가격한 운동은 할 수가 없고 주변 뭐 공원이라든지 뭐 가볍게 걷는 운동을 좀 많이 해달라는 거고요. 특히 여름철이니까 땀은 잘 나겠죠. 그래서 강한 햇볕은 좀 조심하시고 이런 뭐 오전이라든지 오후 늦게라든지 운동을 해서 땀을 좀 많이 내주시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또 고혈압과 당뇨약을 드시고 있죠. 고혈압 당뇨약은 당연히 심부온도를 낮춥니다. 고혈압 약을 먹으면은 혈압이 떨어지잖아요. 혈압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알고 보면은 심장에 이 박동수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섬액이 나타날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
심장의 박동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이 혈류 속도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도? 혈류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혈류 속도 떨어지면 심부온도 내려가고 모공은 더 다치고 피부온도는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고혈압 약에 의해서 또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혈압 약의 부작용을 또 한번 확인해 보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당뇨 환자들은 잘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운동을 하면 당뇨 수치는 떨어집니다. 당 수치는. 자, 그렇다면 이 당뇨병은요,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 당뇨병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고등학교 생명과학책 한번 반드시 읽어보세요. 유튜브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요, 체온을 높이려고 갑상선이라든지 뭐 부신이라든지 췌장에서요, 당 분비를 많게 해요. 당 분비가 많아져 줘야 ATP라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가 많이 합성이 돼서 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나와야 몸에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심부온도가 정상적으로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당 수치가 높다고 당뇨약을 써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당 조절은 되겠지만 심부온도는 더 내려가고 모공은 더 다치고 열 방출은 더 안 되니까 가려움증이 또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당뇨약의 부작용으로 가려움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여러 가지 생활 환경과 먹거리와 약물에 의해서 계속 심부온도는 낮아지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려움증은 치료될 수가 없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요, 비타민 C도 드시고 있죠.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비타민 C를 많이 드시고 계세요. 고비타민 요법이라 해가지고 요즘 암 환자들한테 많이 유행하는 치료법인데요. 맞죠?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고비타민 요법. 비타민을 많이 그냥 용량으로 먹으면은요, 종양이 줄어들어요. 그거 왜 줄어들죠? 피부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부 온도가 낮아지면 표면 장력 끌어당기는 힘은 강해지고 밀어내는 힘, 억력이 약해지거든요. 억력이 약해질 때 조직이 돌출 비대 팽창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기 종량은 줄어들죠. 눈에 보이는 종기 종량은 줄어드는데 어떤 결과가 있죠? 심부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심부온도 낮아지면 내가 죽잖아요. 심하게 낮아지면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비타민 C도 알고 보면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낮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공은 더 다치고 있었네요. 가려움증은 더 심해졌겠죠. 나아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병원, 의원, 동네 병원, 지방의 병원 다 다녀도요,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왜?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고 정상만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하고 있었으니 어떻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가려움증은요, 반드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끌어올려야 되고요,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고요,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켜 줘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강제적으로 열을 빼낼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려움증이 사라지는 거죠. 피부의 염증이 사라지는 거죠. 자, 이 노인성 가려움증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치료는 너무나 잘 됩니다. 항시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 절대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한테 그럽니다. 루트 16은 얼마입니까? 라고 저는 질문을 해봅니다.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쉽게 4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참 대답하기 어렵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병도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치료해주면 질병 치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고혈압, 당뇨까지도 우리가 가려움증과 함께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가려움증만 치료해 주는 게 아니죠. 심부온도가 올라가면 혈관은 확장이 되거든요. 혈관이 확장이 되면 혈압은 낮아지죠. 그러니까 굳이 고혈압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요. 심부온도 올라가면 당 수치도 내려갑니다. 당 수치가 내려가는데 왜 당뇨약을 먹습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혈압, 당뇨, 가려움증 하나의 원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동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죠? 공감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고요. 또 우리 여기 내원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편안한 또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